네, 안녕하세요. 인천 한노TV의 홍영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안 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에 체크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요. 3년이 지나버리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기에 현재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해보고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임금 체불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자료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취업규칙, 단체 협약,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회사 대표 또는 관리자와 통화 또는 대화 내용의 기록, 문자 메시지나 SNS 기록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양질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임의로 가져오게 되면 형법상의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진 않았는지, 내가 가진 증거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셨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진정서에 진정인의 인적 사항, 피진정인 정보, 진정 내용, 기타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정 내용의 경우에는 별지에 진정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정서를 접수하면 진정인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고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는데요. 배정된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에게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출석을 통보합니다. 출석 조사는 보통 사업주 근로자 대면 조사, 그리고 개개별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만약 통보받은 출석 날에 부득이하게 출석을 못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연락하여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출석 조사를 받고 나서 진술조사에 날인할 때에는 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보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근로감독관에게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법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사건이 종결이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민사소송이나 체당금 신청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 체불을 인정했는데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은 해당 사건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보통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임금 받기 위해서 민사상의 별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진정인 측과 합의가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합의금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를 확실히 명시함과 동시에 합의 금액을 입금받고 나서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문제로 다양한 갈등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동청에서 임금 체불 인정했는데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